지난 2022년 12월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를 2년 동안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이해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토대로 가상자산 소득세법에 대한 개요와 실제 적용할 예시, 그리고 현재까지의 논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설명할 가상자산 소득세는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며 그 내용 또한 시행 이전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감안하시길 바라며,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현재 가상자산 관련 과세는 흔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속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소득세법은 양도나 대여분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분리과세됩니다. 여기서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의미이며, 분리하기 때문에 기존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당연히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그걸로 종결이 됩니다. 또한 양도나 대여에 관한 수익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과 같은 보유세 역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는 간단합니다. 가상자산의 지적 투자분에 대한 차익에 과세를 하며, 현재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세법은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만 과세하며 기존 소득에 적용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과세되는 기타 소득에 속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산 방법은 주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수 매도한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코인을 1000만원에 사서 2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차익이 1000만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을 제외한 750만원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15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계산 방법이고, 가상자산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수한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이 이 점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취득가액, 즉 매수단가는 내가 매수한 단가와 2025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을 적용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가는 업비트, 빗썸과 같은 거래소들이 2025년 1월 1일 0시에 코인별로 가격을 공시하게 되며 그 가격들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코인을 2025년 이전에 1000만원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2025년 1월 1일 그 코인이 1500만원으로 공시가 된다면 1000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인 1500만원의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내가 그 코인을 1월 1일 이후 2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실제로는 1000만원의 수익이 났더라도 공시가격이 적용되어 500만원의 수익으로 난 것으로 되고 그에 대한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내 평단가가 공시가보다 높다면 위안은 반대로 평단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내가 2025년 전에 코인을 매매해 수익이 났다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적용합니다. 열거주의란 이거 이렇게 법에서 나열한 사항에만 적용한다는 의미인데, 아직 가상자산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가된 자산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임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코인의 매매 차익으로 인한 세금은 기타 수익으로 분류되고 과세는 2025년 예정입니다. 그와 다르게 코인에 관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결론적으로 코인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은 2022년부터 과세 중에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1개월 동안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합니다. 일평균 가격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를 통하거나 각 거래소에서 공시하는 일평균 가액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 시점 시행 예정될 가상자산 소득세법은 아쉬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적용될 기본공제 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전통 금융자산에 비해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의 특성상 시세 차익이 크게 나는 경우가 많은데 250만 원의 공제 금액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시행 전에 적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다른 이슈는 2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 소득간에는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결손금 발생 시 5월간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금융투자 소득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을 다음 해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앞서 언급한 대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결손금 2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불합리한 부분 역시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되는 어떤 그런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코인과 연관된 다양한 행위, 예를 들면 채굴이나 스테이킹으로 얻는 수익, 에어드랍 및 디파이 수익 등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라는 조세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작년부터 가상자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이 보유한 코인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매년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국세청은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을 공개했는데 신고 인원은 총 1,432명, 그리고 신고 금액은 무려 131조였습니다. 이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이후 역대급의 신고 인원과 신고액이었으며 신고한 전체 금액 중 70% 이상이 가상자산이었습니다. 신고 대상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해외 가상자산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현재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는 계좌가 있다는 신고만 하였고 과세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다면 보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5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듯이 오늘 소개한 내용들은 시행 예정이지 아직 확정이 아니며 그 내용들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IM머니는 변동사항과 미칠 영향들을 꾸준히 체크할 예정이니 저희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과세에 대해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들은 이제 점점 합법적인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 규모 또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암호화폐 관련 과세에 대한 법 제정에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규제 안으로 품기 위한 법 제정도 좋지만 날이 갈수록 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에 맞추어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실 2월 공제 적용과 공제 범위 상향 등 현실적인 제도 확립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맨이었습니다.